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기에 앞서서 다양한 교육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 스페셜 강의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2부는 에이지 시스템 트레이더와 함께 이번 주 한 주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강의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 준비했으니까 이 부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겠고요. 저희 프로그램 또한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부에 함께해 주실 분이죠. 에이지 시스템 트레이더를 먼저 화면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2부에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에이지 시스템 트레이더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부에는 항상 에이지 시스템 트레이더와 특별한 강의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는 또 각 주문의 클릭 주문 방법이라든지 좀 세분화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경제 지표를 보는 법, 이어서 시장을 분석하는 법까지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오늘 시장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그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더욱더 시장이 쉽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으셨는데 오늘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신 건가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려대 팀이랑 같이 만든 에이지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그냥 일반적인 자동 매매가 아니라 저희의 그 OCO 주문이죠. 어제 설명드렸던 이제 기계적 손절과 익절 그런 부분 시스템들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개발시켜서 아예 인류화시켜서 시작 버튼만 누르면은 어떤 청산까지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수익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수익 관리 안에서가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되어야만 자신의 수익과 그리고 자본을 지켜가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트레이더님 오늘 강의 시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지금 실전 매매로 모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 시작하는 법부터 지금 끝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하겠고요.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리스크 관리 시스템 부분은 포커스가 어떤 진입 후에 청산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심리적 리스크 그리고 끌고 가는 데 있어서의 수익 공간 설계 과정 그 두 가지 부분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드렸던 OCO 주문에 대한 리뷰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OCO 주문은 이제 이쪽에 이익 실현 그리고 손실 제한, 추적 손실 부분들을 세팅함으로써 진입한 후에 손절 그리고 수익 청산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기능이 HTS 안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추적 손실이라는 기능까지 있어서 수익 공간이 올라갈 때 수익 공간을 고립시키는 역할을 만들어줬다는 점. 수익 공간이 쭉쭉쭉 더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수익 공간을 고립해서 같이 올라가는 방식의 추적 손실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손실 제한과 결합시켜서 함께 손실도 막고 수익 공간에 대한 고립도 진행을 하고 두 가지를 전부 다 진행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이었죠. 이 부분을 저희가 일반 트레이더 분들이 이제 좀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쉽지만 사실 주식하시던 분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OCO 주문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일단 추적 손실 기능 이것만 요점으로 가져가고 저희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적 손실 기능이 목표가 도달 후 최고점 대비 엔틱 빠질 경우 청산. 그죠? 그래서 어깨에 팔겠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개념까지만 OCO 주문의 개념까지만 기억하시고 에이지 리스크 관리 시스템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기본적 시스템은 여기 안에서 계약수만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이제 수동 진입을 하신 후에 그 이후의 청산 과정에 대해서 손절 그리고 수익 청산에 대한 고립, 익절 그리고 목표가 청산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일괄적으로 다른 세팅 없이 시작 버튼 하나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세팅된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9거래일 연속 수익을 낼 때 이용했던 시스템이 바로 이 시스템이고요.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 공간에 대한 고립을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강변동성이 있는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이런 변화, 올라가다가 꺾인다, 혹은 연속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횡보성을 보인다,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에 시스템이 코딩화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차트가 흘러가더라도 다 가능하시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수동 진입을 먼저 해주시고 나서 이 시스템을 시작을 눌러주시면 수동 진입된 물량을 시스템이 끌고 옵니다. 네. 끌고 와서 이 물량에 대해서 손실 구간, 손절 방향, 손절 방향에 대한 손절, 그리고 수익 방향에 대한 목표가 청산가, 그리고 올라가다 중간에 떨어질 경우에 대한 수익 고립, 그리고 이 수익 고립을 저희가 연속적으로 틱수를 올라갈 때마다 다르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수익을 몇 틱 먹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익 공간 고립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학적 대응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OCO 주문처럼 직접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시작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그 기본적 설정 값들은 저희가 모든 종목에 맞춰서 세팅을 넣어드렸다는 점. 네. 그래서 따로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진입을 하신 후에 청산을 던지실 때까지 수익 청산을 하시기, 그걸 끌어가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네. 그런 투자적인 심리 부분을 제거하고자 만들어드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 전략 같은 경우 진입을 한 후에 수동 진입한 후에 여기서 끌고 와서 넣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저희의 기관 매매 포인트, 저희가 첫날에 설명드렸던 기관 매매 단가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진입가를 먼저 세팅 값으로 넣으시고 계약수를 세팅하시면은 진입부터 청산까지 모두 다 자동화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100% 자동 매매 시스템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들어가실 진입가를 정하셨다. 얼마의 매수를 하겠다 혹은 매도를 치겠다라는 진입가를 정하셨으면은 그 진입 단가를 미리 써주시면 이제 자동적으로 차트가 나중에 왔을 때 터치가 나오면 진입하는 것까지 이루어지고요. 그 후에 청산까지도 굳이 터치하실 필요 없이 그냥 쳐다만 보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수익 청산이 일어납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가 모니터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기관 매매 포인트죠. 저희 매매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관 매매 기법, 투자 원칙 분석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관 매매 포인트를 잡을 때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어디서 매집을 들어갔고 매수를 들어갔고 라는 부분들을 중요시합니다. 네. 왜냐? 기관 트레이더들이 있죠. 기관별로 모든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안에서 매매를 하는 이런 트레이더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는 개인들과는 다른 기본적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기관 매매 포인트를 잡고 그걸 통해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매매 진입 전 기본 분석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일단 신규 진입 전에 물량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가치 분석, 그리고 매집 단가에 대한 사정 설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매집 단가란 용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혹시 매집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매집이요? 네, 네네. 그렇죠. 주식에서도 네. 매집이 그렇죠. 주식에서 많이 쓰시는 건데 매집의 경우에는 이제 미리 사전에 추세를 올라갈 걸 대비해서 미리 저단가 혹은 매도의 경우에는 고단가의 물량들을
모아서 잡아놓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 잡아놓는 구간에서 매집의 단가 구간이 설정이 되겠죠. 예. 그래서 매집 단가를 어느 단가 사이에서 미리 물량을 매수 혹은 매도를 쳐놓고 그 다음에 추세를 본격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 이 과정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반드시 진행하는 목표가, 가치 분석, 매집 단가라는 부분 이 세 가지고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표가, 가치 분석, 매집 단가.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매집 단가에서 매집을 하고 목표가를 놓고 추세를 보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기관들이라면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기관들이 돈이 가장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이 친구들은. 건 어떤 게 많다고요? 돈이 많습니다. 기관이요? 네. 기관이 돈이 많은데 네. 그러면 또 다른 그 정도의 그 투자 자금이 있는 또 다른 그죠. 기관이 무서우겠죠. 투자를 좀 많이 해보시나요? 네. 그죠? 제일 네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관들이 자금력이 아무리 많지만 개인들을 두려워하진 않겠죠. 자금력이 많으니까. 네네. 두려워하는 건 오직 상대 방향에서 베팅할 기관들입니다.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서 매수 추세를 보낸다. 이 경우에 매도를 중간에 베팅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겠죠. 반대 방향으로. 예. 항상 원웨이로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매도가 들어갈 수 있는 기관들이 있겠죠. 이 기관들의 진입 가능 예상 기관, 그렇죠? 진입 가능 예상 기관의 예상 단가 및 자금력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자금력을 가졌을 것이며 어느 단가에서 본인들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베팅이 들어올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기관 트레이더의 기본적 방식이고요. 그렇군요. 네. 반드시 반대 방향의 기관들이 들어올 걸 예상해야 본인들의 추세를 끌고 가다가 데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력에 대한 소요가 덜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 기관의 예상 단가를 기준으로 수익 공간 설계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먹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까지인지, 매수를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구간이 어디까지일지, 이게 수익 공간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것 대비, 목표가 대비 분할 청산가, 그리고 분할 청산 비중을 설정 들어간다. 중간에 변동성 혹은 밀림이 나올 걸 대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반드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기관에 대한 반대 방향 기관에 대한 예상 진입 단가를 생각을 했다고 해도 중간에 새롭게 다른 기관들이 진입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만약에 뭐 도이치뱅크가 아래쪽에서 매수를 치고 있었는데 위에 쪽에서 JP모건이 매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단가에서부터 매도를 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공격적인 매도 추세를 보냈을 경우에는 도이치뱅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익절 및 손절 대응책을 사전에 설정해 놓는 것은 기본입니다. 모든 기관들도 다 손절 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 수익이라는 건 없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익절과 손절 대응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도 기관 트레이더들과 같은 방식의 패턴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같은 방식의 투자를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매매 진입 후 사전 세팅한 원칙을 기반한 매매를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네. 제가 이 이후에는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좀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요약해드리면은 일단 기관 트레이더들이 근거 없는 진입 단가 설정 후에 대규모 자금 운용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죠. 근거 없이 마음대로 자금을 대규모로 넣었다. 어떻게 될까요? 근거 없이 기관이 넣었다? 네. 어떻게 그 되나요? 담당자는 어떻게 될까요? 좀 잠시 쉬어야 하나요? 그죠? 네. 면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면책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관 트레이더 입장에서 커리어상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그럼 그 친구들의 연봉은 점점 떨어지거나 혹은 파트가 이제 사이드 파트로 배정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관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근거 없는 진입 단가 설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기관 트레이더들을 이기고자 한다면 기관 트레이더들이 하는 방식대로 근거 있는 진입 단가가 들어가야 되고 그걸 제1의 역량으로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 네. 이렇게 제가 좀 요약을 드리고요. 네.
네, 본격적으로 기관 트레이드 기법 투자 원칙 분석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관 매매 포인트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데, 기관 매매 포인트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차트에서 과거에 기관들이 세게 매집이 들어왔던, 그죠? 방금 매집이란 단어는 아래에서 매수를 미리 물량을 잡아놓는 혹은 매도 물량을 위에서 미리 잡아놓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매집 단가 부분을 대해서 매매 포인트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예. 이 투자 심리 근거 분석에 대해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관이 매수 매집 단가가 형성되면 상승 후에 해당 단가까지 재하락 시 기존 매수 기관이 재매수 가능성이 존재한다. 차트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 부분이 매집이 있었던 라인입니다. 이쪽 부분에서 매집의 흔적을 보실 수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강추세가 한번 나왔죠. 근데 강추세가 나오기 직전에 매집에 대한 물량 소화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매수 방향으로. 이 이후에 추세를 쭉 보내줬고요. 네, 이후에 추세를 보내줬고요. 네. 그 다음에 올리고 나서 매도를 친 기관들이 있겠죠. 이쪽에서. 그렇죠. 매도를 쭉 끌고 가서 매도를 쭉 끌고 내려온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거 있는 목표가, 매집 단가, 근거 있는 가치 평가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매도 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목표 청산가를 가져가야 될까요? 어디서 지금 목표 앞에 매집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네네. 매수 매집이. 예. 네, 매수 매집이 아래 있었고 네. 위에서 다른 기관이 매도를 했고 네.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데 매도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어디서 목표가 청산해야 될까요? 매도로 끌고 갔어요. 어디서 매도 끌고 왔어요? 위에서부터 이제 아. 중간에서 친 라인들이 있겠죠. 네네네네. 네. 매도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네, 매수 밑에 아래 단가죠. 그죠. 제가 네네. 선을 그어드렸죠. 네네. 매수를 매집했던 단가에서 목표 청산가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근거 있는 그 그죠. 단가다. 어떻게 됐죠? 강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죠? 네. 오. 보시면은 네네. 차트 다시 보시면 매수 매집 단가가 있었고 위에서 쭉 추세를 올렸어요. 이 친구들은 수익을 봤습니다. 네, 봤고요. 봤죠. 근데 매도를 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네. 아래에서 이 기관들이 재매수 가능성이 있죠. 과거에 그렇죠. 매집을 했고 가치평가상으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재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 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던 매도 물량들을 매수 방향으로 청산을 해야 되죠. 네. 어디서? 목표가였던 과거 매집 단가 라인에서. 네. 그래서 청산 물량이 나왔고요. 그 후에 실질적으로 매수 추세가 나왔습니다. 이 기관들이 추가 매수를 진짜로 들어간 거죠. 네.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진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포커스하는 거는 매도 물량들이 쌓여 있을 때 매수로 청산만 나오더라도 반등 틱수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렇죠. 네. 목표가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 틱수가 많이 밀릴 일도 없습니다. 네. 네. 여기서 대규모 물량들이 반등을 주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 틱수만 먹어도 땡큐 하고 먹는 거고요. 어우, 네. 여기서 네. 진짜로 과거에 매집했던 기관들이 매수 추세를 보내준다. 고수익으로 가시는 거죠. 재매수한다면 고수익이다. 그죠. 네. 네. 고수익으로 쭉 가시는 겁니다. 깔끔하게 드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개념이 이제 기관 매매 포인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청산 대응에서 추가 매수 물량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포커스해서 이 포인트에서 반대로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들어가죠?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네. 깔끔하게 이 친구들의 목표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절 가능성도 없고 이 반등 추세만으로도 먹을 수 있고 진짜로 재매수가 나온다면은 큰 추세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여기서 깔끔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거고요. 손절 가능성이 낮죠. 네.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금주 수익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금 1로 제가 좀 네. 포커스해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어제죠. 어제 제가 어제, 방송 어제. 들어오기 전에 9시 37분 그죠? 미리 잡아드렸어요. 네. 5일 포인트 이제 45.15 보수 매수, 뭐 공격 매수 잡아드렸고 골드 포인트 이렇게 보수 매도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직접적으로. 5일을 지금 45.32에서 공격 매수 단가를 드렸어요. 45.32. 공격 매수 단가를 드렸는데, 자, 이따가 이거를 바로 제가 모니터링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들이 앞에서 매수했던 흔적이 있었고, 그리고 기관들의 최저 매수 단가가 45.15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쪽 보시면, 네. 45.32에서
점 반등이 나왔죠. 네. 기관들이 평균적으로 매집했던 단가였던 45.32에서 점 반등이 나와서 그대로 24틱 수익 구간이 형성됐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45.15를 터치하고 나서 4틱 정도만 밀린 후에 바로 26틱 수익 구간을 형성시켰습니다.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시간이? 지금 수익 구간이 이제 주식하시던 분들께서는 틱틱틱 얘기를 하면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퍼센트로 환산을 시켜드렸습니다. 지금 24틱이면은 진입 증거금 대비해서 8.08% 정도의 수익 구간 정도가 되고요. 시간은 지금 이게 1분봉입니다. 11시 14분에서 11시 19분까지 5분이죠. 5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였던 45.15 같은 경우 2시 지금 8.75% 수익 구간이죠. 26틱이기 때문에 제가 이 환산법을 조금 이따가 강의를 드릴 거예요. 시간은 2시 26분에서 3시 26분까지 딱 1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하니까 확 와닿네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또 네네. 자기 매수가에서 몇 퍼센트의 목표가, 손절가 이런 거에 좀 숫자에 익숙하시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틱수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물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틱수로 익숙하시겠지만 주식하시던 분들께서는 이렇게 퍼센트로 넘겨서 본인들의 투자금 대비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제일 제가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골드였습니다. 이제 골드 지금 포인트 같은 경우는 2연속으로 먹었어요. 사실 제가 방송을 어제 하면서도 미리 드렸던 라인인데, 네. 이제 MC님께도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이쪽에서 보시면은 추세가 내려오다가 기관들의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를 쭉 내렸죠. 손바뀜이 일어났을 때는 뭐가 형성이 될까요? 손바뀜이 일어났을 때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형성됩니다. 매수 물량에 대한 소화가 일어나고 매도 추세를 보내죠. 그럼 여기서 새롭게 기관의 단가가 제시가 되고요. 이 기관에서 최고 매도 단가는 이 맨 윗라인이 됩니다. 그죠? 손바뀜이 일어났던 맨 윗라인. 그래서 제가 매도 단가를 첫날 4월 7일장에서 이 포인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수 추세가 쭉 올라올 때 매도 단가를 128.3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날 때 최고 단가였기 때문에 아이고 지저분하죠. 잠시만요. 아우, 정리도 깔끔하게 해주시는 트레이더님이세요. 네. 어느 부분에 대해서? 네네. 네. 보시면은 최고 매도 단가. 최고 매도 단가였던 128.3에서 매도 포인트를 드렸고요. 그래서 7월 5일 날, 다음 날이죠. 7월 5일 날 한 틱 밀린 후에, 한 틱만 밀렸습니다. 그 후에 119틱 수익 구간이 쭉 형성이 됐죠. 약 25.75% 정도로 11시부터 19시까지면 8시간입니다. 주식 거래로 따지면 사실 하루 정도만 소요하시면 되는 라인이죠. 시간이죠. 그래서 깔끔하게 25.75%의 수익 구간이 형성이 됐다는 점.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아까 매도 포인트였던 이 라인과 지금 실질적으로 틱수가 한 틱만 밀리고 공격적으로 떨어졌죠. 그럼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어떤 건가요? 기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올라오다가 쭉 와서 거의 점만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는 그대로 기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죠. 왜요? 있습니다. 이쪽에 기관들이 과거에 매도 쳤던 라인이었죠. 매도 쳤던 라인이었고 블러킹이 있었습니다. 기관 매도 물량이. 네. 근데 매수가 올라오다가 추세가 더 밀렸다가 떨어지거나 혹은 뭐 일찍 떨어지거나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매도 정확하게 물량이? 동일 단가에서 점 찍고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죠? 그대로 들고 있네요. 매도 네. 물량 블러킹을 그대로 여기다가 박아놓고 있다. 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 포인트를 한 번 또 드렸어요. 이 라인에서. 원래 기본적으로 이 포인트에서 점 찍고 빠진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강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틱수가 정확하게 동일 단가에서 빠질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동폭이 200틱이 넘습니다. 하루 이동폭이 200틱이 넘는데
정확하게 동일 단가에서 한 틱 정도만 밀린 후에 빠질 수 있다는 거는 0.01% 정도 확률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기관이 버티고 있다는 게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포인트를 이거를 기관에 대한 명확한 인증이다라고 보고 한 번 더 공격적으로 드렸고요. 금일 288.4에서 약 딱 10틱 정도만 밀린 후에 그대로 공격 수익 구간이 나왔죠. 그래서 52틱 수익 구간이 형성이 됐고요. 약 11.26%죠. 이것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120틱을 다 드시지 않더라도 네. 이 정도만 드셔도 깔끔하게 드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나왔던 또 특이한 부분이 내려오다가 시장에서 한 번 더 힘을 줘서 밀어 올렸습니다. 근데 어디서 맞고 떨어졌죠? 매도 라인이었던 네. 28.4에서 점을 찍고 다시 또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들은 우리가 있다는 거를 시장에 인증시켰고 계속 올라오는 기관들을 눌러서 본인들의 수익 구간 방향으로 밀어낸 거죠. 그죠. 물량으로 밀었네요. 그죠. 네. 밀어서 수익 구간을 보냈습니다. 이래서 기관의 포인트들이 중요한 거고요. 시간은 지금 7시 22분부터 11시 8분까지니까 약 4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아, 그죠? 저녁 시간인가요? 아니요. 아침 시간? 시간입니다. 아, 아침 네. 7시부터 이제 오전 이제 11시까지 해서 네. 약 4시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익 포인트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호주 포인트입니다. 호주 달러요? 네, 호주 달러. 이제 호주 달러의 최대 장점은 증거금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월 28일자에 나왔던 기관 포인트를 기준으로 7570, 그죠? 0.7570 라인에 대한 매집 포인트를 그어드렸고요. 그래서 매수 단가를 그어드렸습니다. 점 찍고 나서 약 8틱 정도 밀린 후에 강반등을 보였고요. 저희가 지금 구간상으로 따지면은 38틱 구간이 올라가셨어요. 38틱 구간이 올라가셨는데 저는 7월 5일자 28틱 수익 구간이라고 그어드렸습니다. 왜 그어드렸을까요? 반드시 데이 트레이드의 원칙은 오버나잇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버나잇을 끌고 가는 방식은 절대로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고 가치평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있지 않는 한 하시면 안 되는 매매죠. 가치평가를 정말 잘하신다, 기관 매매 트레이더 출신이시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데이 트레이딩 안에 거래를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장 종료 전 10분 전이죠. 5시 50분 기준으로 청산 포인트를 드렸고 약 그동안에 19.58%라는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죠? 11시 50분에서 5시 50분까지니까 약 7시간, 7시간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렸죠. 호주는 추세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수익 청산이 좀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시간이라는 시간도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끌고 가실 때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냥 자동화로 두신다면은 더 편하게 끌어가실 수 있죠. 제가 그 부분을 좀 모니터링 이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식하시는 분들 위해서 정리만 드리면 수익률은 수익 틱, 그죠? 앞서서 먹었던 이 수익 틱 곱하기 틱 가치,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위탁 증거금이죠. 진입했던 금액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해주시면은 이게 수익률이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익률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기관의 매집 물량에 대한 부분 또 분석을 하면서 그 주요 가격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지 시스템 트레이더만의 리스크 관리 기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워낙 주식하셨던 부분에 해외 선물의 이런 수익폭 그리고 수익 틱에 대한 부분이 와닿지 않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주식처럼 수익률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도 그 계산도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이 수익률에 대해서도 딱 아니까 보여주시니까 그 수익 구간이 더 확연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연을 함께 해주신다고요? 네네. 네네.
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잠시만요. 네. 일단 시스템을 좀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어제장에 뭐 짚어주셨던 뭐 골드와 그리고 또 호주 달러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는데,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종목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종목마다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대해서도 이제 한 커플씩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또 성격도 알아가고 특성을 알아간다면은 그 종목에 맞는 대응 방법과 리스크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리스크 관리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어제 또 지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FOMC 그 연준 회의에 대한 연설이 그런 내용도 또 짚어주셨고, 또 마리오 드라기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이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잠시 후에 11시죠. 11시가 넘었는데 11시에 FOMC 파월 연설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함께 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뉴스가 어떻게 이어질지 그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짚어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트레이더님 뭐 세팅이 다 됐나요? 됐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죠. 네네. 네,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까 방금 모니터링 드렸던, 뒤에 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차트와 함께 볼까요? 오늘 수익이 나왔던 라인들을 중심으로 제가 네네. 한번 시스템 모니터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말씀하시, 오늘 이제 5일부터 있었죠. 네. 5일부터 포인트가 있었고요. 이제 네. 골드도 있었고, 호주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45.32 라인에 대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이제 계약수를 뭐 한 계약 넣으시던 두 계약 넣으시던 다 괜찮습니다. 네. 45.32. 네. 계약수는 이렇게 상관이 입력해서 없고, 네. 보시면은, 그죠? 네. 지금 제가 짧게 모니터링을 좀 드렸고요. 틱수를 지금 지정가 매수라는 포인트로 해서 매수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저점 45.32를 터치하고 매수가 나왔고요. 네. 시장가로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진입이 안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예, 시장가 매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입이 100% 일어났고, 올라가는 동안에 수익 구간을 형성시켰고, 이후에 다시 매도 추세로 전환을 했죠. 예, 목표가는 30T가량 더 먹으려고 했지만, 추세 전환이 됐기 때문에, 스탑 트레일링으로, 스탑 트레일링이라는 건 이제 추적 손실, 위에 OCO 주문에서 말씀드렸던 추적 손실과 같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적 손실로 수익 구간을 고립시켜서 마무리를 했던 거고요. 방금 써드린 대로 진입가를 이렇게 설정하시고 나면은 진입도 알아서 자동으로 됩니다. 그죠? 미리 45.32가 오기 전에 진입단가 45.32를 설정해 두시면은 터치되면서 진입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수익 공간을 쭉 올라가다가 만약에 목표가를 몇 도다라고 떨어진다. 예, 그렇게 되면 추적 익절로 수익 공간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청산이 나온다는 점. 그래서 반드시 안정적 수익 청산이 이루어진다는 점. 예,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 좀 드리고요. 아래쪽에서 또 하나 있던 포인트가 45.15였죠. 네. 45.15 포인트. 네, 이렇게 입력을 해서 모니터링을 주시면 실질적으로 45.15를 터치했던 이 포인트에서 매수 포인트가 진입이 일어났고요. 예, 이 진입 자체도 그냥 시작 버튼만 누르시고 모니터링만 하시면 됩니다. 예, 심리적인 리스크가 해외 선물에는 크기 때문에 어떤 진입 후에 수익 공간을 끌고 가는 과정들 혹은 진입 공간 후에 수익 공간이 변동성을 가질 때 그거에 대한 추적 손실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안에 수학적 공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는 특히 유리하게 끌어가실 수가 있으시죠. 심리적으로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방금 45.15포인트도 수익 공간 고립 형태로 익절 매수 청산을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는 이제 골드 포인트였죠. 네. 골드 128.4.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끌고 가셔도 돼요. 제가 지금 모니터링을 짧게 청산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드렸지만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28.4 기준으로 좀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여기가 똑같이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매도죠. 아까는 매수 포인트였지만 지금은 매도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위에서 터치가 들어갈 때 이후로 진입이 일어나고 아래서 추세를 먹어 들어간 후에 꺾일 경우에 스탑 트레일링으로 청산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공격적으로 긴 틱수를 먹어가실 경우에는 목표가 청산이라는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전략을 통해서 100틱 공간을 공략하시겠다. 혹은 50틱 공간을 공략하시겠다. 50틱 공간 전부 다 공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변동성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수학적으로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의 최대 장점은 해외 선물을 거래 혹시 해보셨나요? 네. 네. 해봤습니다. 해보시면은 네. 이제 손절의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손절을 함부로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네. OCO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설정을 해놓은 거를 캔슬해서 지워버리시고 손절 구간에 버티시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이 핵심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주문에 대한 권한이 본인의 마우스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자신에게 있는 그렇죠. 거죠. 자신에게 있고 결정 권한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대응하는 모든 상황들 자체가 다 리스크가 됩니다. 심리적 리스크가 곧 수익 리스크로 전환이 되고요. 수익 공간을 끌고 갈 수도 없고 손실 구간이 접어들었을 때 손실 구간을 확대시키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시려면은 원칙을 기계화시키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에 대한 권한이 본인의 마우스가 아닌 시스템으로 넘어갔을 때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원칙대로 이루어지겠죠. 네. 이거를 무조건 고수익으로 끌어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정하셨던 원칙, 목표하셨던 목표가까지 정말 기계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는 과정, 그거 과정 자체가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드린 거고요. 이제 좀 다른 방식이 하나가 또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저희의 매매 포인트를 미리 잡고 그리고 사전 대기 단가를 넣어 놓음으로써 청산을 하는 방식이었다면은 네. 지금부터 보여드릴 방식은 수동으로 아무 자리에서나 진입하셨을 때 그 포인트를 시스템으로 끌고 오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자리에서나 진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추세대로 따라가서 진입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추세대로 따라가서 진입하시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느낌대로 진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원칙 손절과 수익 청산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게 주어지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손실 구간을 키우는 걸 막고자, 그죠? 일반 고객분들께서도 그런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손실 구간을 그냥 막 들어가시면은 손실에 대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손실 구간이 100T, 200T 가는데도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고자 좀 제가 모니터링을 드리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서버를 통해서 네. 한번 직접적인 진입을 넣어보고요. 뭔가 직접적인 가격대라기보다는 네. 그냥 이제 시장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이 가격대 한번 진입을 해야겠다. 네. 뭐 이런 마음에서 들어갔을 때의 리스크 관리 기법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냥 네. MC님께서 지금 크루드 오일 가격을 안 보셔도 돼요. 네. 저 보려고 했는데. 네, 매수 매도 아무거나 네. 한 번만 얘기를 해주시죠. 아무거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매수로 가죠. 매수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번 모니터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현재 가격대인 거죠? 현재가가 네. 이제 45.82 정도 네, 되고요. 45.82달러. 한번 한 계약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체결이 바로 일어났고요. 네, 창을 이거를 좀 볼 수 있게 크게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네. 네, 시청자님과 함께 상세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큰 창으로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크루드오일의 차트를 함께 보고 계세요. 자, 크루드오일 지금 매수로 들어갔나요, 혹시? 네, 매수로 그럼 일단 떨어지고 진입을 있는데 45.78달러요. 네. 오늘 크루드 오일 흐름이 46달러까지 도달한 이후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일단 46달러 가까이만 오면은 그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이 45달러 후반대에서 또 46달러까지 소폭으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저는 매수를 외쳤는데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워낙 지금 저는 1분봉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세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잠시만요. 네. 자,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방향대에서 만약에 들어갔을 때 자신이 정말 실전 매매를 하셨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까? 또 HTS 상에서 이런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그런 좀 시뮬레이션을 좀 함께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전 매매 전에 이런 모의 투자로 끌고 가보신다면은 정말 실전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45.83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일단 매수가 진입이 된 거죠, 트레이더님. 네. 지금 시스템이 이쪽에서 네. 지금 시작 버튼이 안 돼서 좀 모니터링을 드리다가 말고 있는데, 네. 한번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어떻게 뜨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에서 이제 지금 45.81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왔었죠. 45.81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왔었는데, 네. 45.82요? 81에서 81. 81에서 네, 매수 포인트를 넣으셨고요. 이제 그 이후로 포인트를 쭉 끌어가시는 데 있어서 기계적 청산이 똑같이 일어나십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AG 시스템 안에서 이제 기계적 청산이 일어나시죠. 추적 손절, 이제 추적 손실 혹은 손절 방향의 움직임대로 똑같이 청산이 일어나시고요. 지금 81 기준으로 약 떨어진 틱수는 74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74 정도까지 떨어져서 약 7틱 정도 떨어졌고요. 목표 손절가는 15틱입니다. 그래서 15틱까지 떨어질 경우에 자동 손절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수익 공간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15틱 이후부터는 자동적으로 수익 공간 고립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서 청산이 일어나고요. 한번 그러면은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이제 MC님께서 매매 포인트를 주셨으니까 이거대로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청산하나요? 청산 포인트는 15틱 이상 가야 이제 그때부터 15틱? 청산이 목표가를 일어나고요. 15틱으로 잡으셨고. 네네, 맞습니다. 네, 손절은 만약에 손절 방향으로 떨어지실 경우에는 15틱 똑같이 15틱 이렇게 위로 해서, 아래로 15틱.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설정이 들어가고요. 네, 올라가고 있어요. 45.83인데 15틱까지는 아직 좀 멀었죠. 네, 이제 한 틱, 두 틱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에지 해서 시스템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레이더는 지금 차트 보실 때 네네. 몇 번 봉으로 좀 차트를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주로 5분봉으로 항상 모니터링을 5분 봉. 드리고요. 첫 강의 때 말씀해 그죠? 주셨잖아요. 네, 5분봉으로 항상 차트를 모니터링 들어가고 네. 지금 시스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저는 시스템 차트는 1분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분봉. 그 이유 자체가 네. 시스템 차트 같은 경우에는 매 분봉마다 새롭게 시장 단가를 제대로 파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틱수를 분해해서 1분봉으로 짧게 구성을 시켜놨고요. 그래서 네. 이거대로 청산 포인트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복습을 좀 해드리자면 5분봉의 RSI 지표와 네. 그리고 또 볼륨 레이시오였던가요? 그죠. 그죠? 네, 두 가지. 네, 기억이 기본적 나네요. 차트에서는 이제 RSI 정도만 세팅을 해두셔도 충분하고요. 네. 가격 차트를 가장 존중하셔야 핵심적으로 기관들이 어디서 진입을 했고 청산이 나오고 네. 끌어갈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 드리고요. 또 지금 일단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으니까 포인트를 알아서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다리면 되시고 제가 그동안에 오늘장의 중요한 지표들, 그죠? 오늘 좋습니다. ISM이랑 원유 재고 지표 발표가 있죠. 그거에 이전에 대해서 나왔죠. 좀 모니터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비제조업 지수는 발표가 됐잖아요. 저희 네, 방송 그렇죠. 전에 발표가 됐는데 그거와 함께 시장 분석해 비조업 주시죠. 지수는 지금 현재 네.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나왔죠. 네, 떨어졌다라는 네. 그런 부분. 케어 인베스팅 통해서 좀 네. 모니터링 드리자면은 이 기본적으로 그 경제 캘린더는 항상 보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네. 경제 캘린더는 매주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표들을 알지 못하고 대응하시게 되면은 시장이 강변동성이 터질 때 왜 강변동성이 터지는지조차 모르고 당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늘장 지표들 이제 별 2개짜리, 3개짜리만 좀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각 HTS를 보시면은 이런 경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제 뉴스, 시황 뉴스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확인을 하시면은 이런 굵직한 지표들의 실시간으로 이 차트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각 HTS를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제 차트로 좀 전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함께 보도록 하죠. 네. 보시면은 오늘 ADP 비농업 교양 변화가 마이너스 쪽으로 나왔죠. 네. 근데 제가 어제장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종합이었습니다. 네, 6월 달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떻게 나왔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5번 중에 4번이 한쪽 방향으로 나왔고 네. 1개만 네. 반대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번에 반대로 그렇죠? 나왔다고. 그 4번이 어느 쪽으로 나왔죠? 플러스로 나왔잖아요. 아니요. 반대로예요? 4번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여기 게 파란색이죠. 네. 네네. 그러니까 고용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자체는 증가. 아니, 그걸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그죠? 뜻이었습니다. 네. 신고 건수 자체는 높게 나왔고 이걸로 인해서 달러 가치에 대한 방향성은 하방 쪽으로, 즉 여기서 파란색으로 뜨시는 방향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정적이다. 고용 현황이 불안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수치가 종합돼서 다음 달의 ADP 그리고 실질 비농업 고용 변화가 발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어떻게 발표가 됐죠? 마이너스 쪽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ADP 비농업 고용 변화 부분은 안 좋게 나온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따가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딱 자정 넘어가면서 있습니다. 네. 이따가가 아니죠. 지금 바로 잠시 뒤죠. 네, 15분 뒤입니다. 네. 15분 근데 뒤에. 워낙 15분 후에 뭐 발표되지만 그 네. 전 한 5분, 10분 전부터 조금 이렇게 움직이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네, 네. 포지션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도 포지션을 지표 발표 10분 전에서 30분 후까지는 경제지표 블록을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보수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30분 전부터 포지션을 빠지시고 지금 추가 진입을 하시면 안 되고 1시간 후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진입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지키기 어려우시죠? 어렵죠. 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또 시스템에다 넣어드렸어요. 네. 모니터링 좀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포지션 대응 방법도 함께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워낙 이런 굵직한 지표에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 접근과 함께 또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지금 MC님께서 진입하신 포인트가 지금 네. 수익 구간은 5틱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87, 좋습니다. 45.87까지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이제 한 45분쯤 넘어가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네. 청산을 드릴 거예요, 제가. 네. 수익을 가져가시고, 네. 심리적이지만, 어디까지 모이지만, 그렇죠. 가져가시고. 네.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저희 경제지표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포인트가 오게 되면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가 아래 깔려 있는데 경제지표 블록을 가져가야 되는 시간에 매수 포인트가 왔다. 수동으로라도 자꾸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예 기계적으로 막아드리고자 이 스페셜 블록 데이라는 경제지표 블록을 아예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장이시다. 2017년 07월 6일이죠. 네. 7월 6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따가 12시에 발표가 있으니까 미리 최소한 10분 전부터 경제지표 블록을 들어가셔야 되죠. 네. 그럼 23시 50분 00초부터 블로킹을 들어가시는 쪽으로 해서 설정을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경제지표 블록이 나오시고요. 제가 이걸 한번 지금 1분 뒤로 바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46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00초.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보시면은 네. 네. 지금 청산 대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 봉이 끝나고 나면은 청산이 나오실 거예요. 네. 그렇죠? 1분 정도는 저희 괜찮겠죠? 네. 그렇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네. 저희 방종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까지만 기다리고 이 봉에서 딱 파란색 표시가 뜨는 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청산 그 시그널이 그렇죠. 나올 때까지. 네. 네. 경제지표라는 거는 강변동성을 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고요. 저 이제 블록 타임 나왔습니다. 저 뜨고 계시죠? 네, 이쪽에
지금 진입했던 포지션에 대해서 청산 표시가 나왔고요. 지금 딱 본절에 청산이 나오셨어요. 네. 좀 꺾였거든요, 가격대가. 네, 가격이 좀 꺾여서 지금 네. 본절에 청산이 나오셨고요. 근데 이거는 리스크 관리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지표 블록 시간이 되면은 반드시 이걸 청산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고요. 그 습관이 잘 안 드시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거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산 포인트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네. 모니터링을 드렸고요. 네. 네. 지금 뭐 에지 시스템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요 지표 나왔을 때 시장의 변동성, 그에 대응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수익과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런 뭐 트레이더님들의 이런 방법도 활용을 같이 하신다면은 더욱더 수익을, 리스크 관리가 더욱더 돈독해진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트레이더님, 오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HTS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알려주셨는데 내일 강의도 너무 궁금해요. 내일은 어떤 강의 내일 준비하셨나요? 강의도 지금 저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응용해서 활용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저희 고려대 연구소 팀이랑 이제 LG 시스템 전략팀들이 같이 연구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리스크 관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든 시스템이다 보니까 일반 사용자분들께서 거래를 하실 때 그냥 거래를 하시는 것보다 반드시 수익 공간에 대한 고립, 그리고 수익 공간에 대해서 올라갔을 때 수학적인 대응들이 필요하십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 있는 내용을 알려드릴 거고요. 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수학적 고립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야 확실하게 수익 청산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잠시 후면은 12시에는 그런 지금 중요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함께 좀 관리를 해봤다면은 더욱더 좋았을 그죠? 텐데. 좋았을 텐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주간석비협회 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밀리언 이상의 차이가 났죠. 네. 모델링상 80% 이상의 확률로 동일한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이지안 머신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과거의 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목표가에 대한 제시, 그리고 과거의 변동 폭이 어느 정도가 됐었는지에 대한 제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실질적으로 12시 발표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길장에 같이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각 시장 지표와 그리고 각 종목군별로 거래를 하실 때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정말 빨리 간 것 같은데요. 에지 시스템 트레이더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에지 시스템 트레이더까지 강의를 전해드렸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와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에지 시스템 트레이더와 함께 한 스페셜한 강의 정말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